오늘 시장에서는 또 눈에 띄는 게 사실 제약바이오주보다도 경기 민감주들, 건설 철강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저희가 1시 30분 상황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지 투자 리서치에서 레몬 리서치로 이름을 바뀌었죠.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펠리지라는 게 입이 딱 붙었는데 네. 레몬 리서치로 바꾸셨네요. 네, 제가 바꾼 이유는 네. 아무래도 앵커님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요? 예, 하도 발음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저답게 좀 상큼한 이미지로 네네네. 이렇게 바꾸면서 네네. 또 작년 말부터는 블로그도 열심히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 공부한 내용들 그대로 또 블로그에 올리다 보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조금 더 시장에 바싹 다가가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고 있죠. 네. 제가 PRC가 드렸습니다. 저희 증시원의 시청자분들에게 굉장히 밀접하고 또 아재 개그로 우리 김민수 대표님 많이 찾아주고 계신데요. 오늘 오후장 SOS 책임져 드릴게요. 첫 번째 상황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현대로템을 포함해서 철도주들이 어제부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철도에 70조 원 가량을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 규모에 대해서 철도주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네, 일단 이제 친환경이 이제 속속 들여서 우리 생활로 들어오는 상황들이죠. 네. 자동차도 친환경, 그리고 또 아마 이제 철도도 친환경, 친환경. 예, 그리고 또 선박도 바뀌겠죠. 저탄소. 그렇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바이크도 이제 친환경으로 나오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모두 다 저희가 지금까지 내연기관, 화석연료를 썼던 내연기관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한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면서 그런 확장세에 따라서 주식 투자도 이제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 시승식에서 한 얘기 때문에 현대로템이 이틀 동안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근데 70조 원을 2025년까지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 돈 다 어디서 나나요? 예, 참 요즘에 조 단위는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쪽으로 어떤 투자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는 상황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현대로템이 하는 역할이 이 KTX 이음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잘 지었습니다. 이어가니까 이음이겠죠? 네. 예, 그런 관점에서 현대로템이 자체 개발한 최초의 동력 분사식 고속열차라고 하는데 그만큼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들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이를 채택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현대로템의 주가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철도주 하면요. 가장 뜨거웠던 게 사실 북한과 관련해서 그렇죠. 교류가 있을 때 네. 철도주들의 열풍이 대단했고 그 안에서 현대로템도 대장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이 현대로템은 또 여기 저탄소 친환경 열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꼽히던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철도주들은? 네, 과거의 경험을 그대로 또 녹여서 보게 되면은 철도 관련주들을 움직이게 되면 현대로템, 대하TI 이런 종목들 쭉 갔는데 네. 이번에는 안 가죠. 왜 그럴까요? 무언가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만 가는 건가요?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철도가 네. 철도 관련해서 교통 시스템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철도를 더 놔서 움직여서 수혜를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네. 지금 이제 전동차 자체와 어떤 기관 자체를 친환경으로 바꾼다는 얘기다 보니까 이에 따른 한계가 분명히 보여지면서 다른 종목들의 어떤 연관성은 좀 적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보게 되면 현대로템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관련된 종목 중에서 그러면은 이제 가장 큰 핵심은 이제 친환경 쪽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큰 핵심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모터입니다. 모터. 네, 이제 모터와 관련된 쪽에서 그래서 전기의 힘으로 인해서 과거처럼 이제 엔진과 함께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전기의 힘으로 인해서 이제 모터가 움직이는 상황들이죠. 모터 관련된 쪽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제 감속기가 또 중요하겠죠. 모터가 움직이다 보면 또 반대로 속도를 줄이는 감속기 역할을 하는 쪽도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SPG라고 있습니다. SPG요? 네, 이 회사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용 모터 쪽의 강자인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의 연결고리는 상당히 높은 회사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조정받으면 사야죠. 지금은 약간 관망하다가 어느 정도 조정권에는 한번 사볼 필요는 있는 종목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KTX를 통해서 다 도로를 뚫고 뭔가 설비를 만든다라는 것보다는 저탄소 친환경 쪽에 초점을 두면서 네. 모터 감속기로 공략을 해보자. 네. 키워드를 꼽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굴된 종목이 SPG가 있었고요. 그럼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상황실에서 도와드려 보자면 올해 또 흑자전환, 2020년에 흑자전환 성공했던데 네. 길게 봐도 괜찮을까요? 가격 전략은요? 일단 매도 전략입니다. 일단 매도예요? 네. 오.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고 앞으로 이제 2025년까지 어떻게 이제 꾸려 나가서 실적 흐름들이 나올 부분들을 미리 다 반영했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주가가 어떤 장중에 한 25,000원대 근처까지 갔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할 일 다 했습니다. 중기 저항권까지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일단은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는 자리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한 21,500원 지금 가격이네요. 네, 21,500원대 밑에서 눌림목대 샀다가 그냥 트레이닝하는 정도라고 보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너무 공격적인 전략을 썼을 때는 아무래도 고점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는 쪽에서 일단 그냥 패스하시죠. 네. 저희 혜진방님께서 로템 더 가나요?라고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갖고 가신다면 뭐 25,000원 구간대에서 매도를 해도 되고 현재 구간에서도 우선은 뭐 사기보다는 매도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정받을 때 들어가는 현대 로템이라고 이야기 주셨어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철도 가고 철강도 뜨거워요. 철강 가격이 글로벌적으로 급등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오르는지 또 우리가 철강가 외에도 봐야 될 만한 원자재가 흐름이 있을까요? 네, 일단 원자재 가격 동향 쭉 보게 되면은 유가는 오늘 주춤하죠. 네. 50달러대가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강하게 못 오를 흐름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공급 이슈도 있고 거기다가 또 친환경 이슈로 넘어가다 보니까 네. 유가를 과거만큼 이제 석유 연료를 많이 안 쓰죠. 그런 쪽에서 나머지 흐름을 보게 되면 상당히 양호합니다. 대표적으로 구리. 고점권에서 계속 붙어 있죠. 한 번 더 갈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달러화가 또 한 단계 낮아진다 그러면 한 번 또 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알루미늄도 거의 비슷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원자재 쪽, 귀금속 쪽까지 합칠 때 가장 핫한 거는 또 금입니다. 금가. 네. 어제는 또 금이 올라오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확 꺾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혹시 비트코인 관심 있으시다고 하게 되면 금과의 변화들도 같이 연결하면서 어떤 고점과 저점 흐름들을 잡아가는 것도 그냥 제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한 거 연구하고 있죠. 그런 쪽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철강 가격도 같은 원자재다 보니까 여전히 시장에서 관심이 높다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가 저한테 뭐 아버지 선물 뭐 할까 해가지고요. 퇴직 선물 네. 금 어때라고 했는데 요즘은 금값이 비트코인이죠. 장난 아니더라고요. 0.25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을 또 선물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원자재가가 금값 강세에 힘입어서 같이 올라주고 있다 보니 포스코를 포함한 철강주들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또 2022년까지 그동안 미뤄놨던 전방 사업이 활발하게 또 진행이 되면 철강 가격이 더 오르고 수요가 더 증가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네. 그럼 또 마침 은님께서 포스코 더 갈 것 같아서 안 팔았는데 갖고 있어도 될까요?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은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실버님이시네요. 네, 네. 갖고 계셔도 될 것 같고요.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중국이 경기 회복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철강 가격이 올라간다 다 아시는 사실이고 국내 업체 쪽에서 가장 큰 고민은 포스코 입장 쪽에서 이제 비용들이 올라가죠. 네. 철광석이나 여러 가지 비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 올려받아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올려받는다고 결정이 났죠. 그런 쪽에서 전방 산업들이 이제 조선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한다. 또 건설도 이제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 올려받을 수 있는 명분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 쪽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서 네. 계속 끌어나가셨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요즘 또 친환경 쪽 얘기가 많죠. 그럼 이제 해상 풍력 관련된 쪽도 만약에 설치가 늘어난다. 이거 다 뭘로 만들죠? 철강. 철강으로 만듭니다. 그럼 그와 관련돼서 또 하나 이제 특수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엔 세아제강 같은 경우 일단 지금 또 이제 계속 달라요? 예, 다릅니다. 네, 세아제강하고 포스코하고 이름도 다르고요. 네, 일단 여기서 이제 쓰는 이제 철강의 수요도 만만치 않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이런 쪽도 앞으로의 또 수요의 한 층이 될 것이다라는 쪽에서 어떤 플랜트 쪽이나 이런 어떤 친환경 관련된 쪽에 대한 성장도 철강 쪽에서는 든든한 수요의 배경이다라는 쪽도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철강주를 만약에 접근하시려면은 이런 플랜트발 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사분을 갖고 있는 업체를 공략하는 것도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스코의 가격 전략 들어보겠고요. 뭐 철강주를 사고 싶다면은 소형주, 대형주 중에서 뭘 고르는 게 좋을까요? 네, 시장에서는 뭐 반응은 문배철강, 뭐 NI스틸 이런 종목들이 맞아요. 움직이는데 네. 가격 결정력이 하나도 없는 회사들입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건 포스코에 대한 영향력들에 의해서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네. 대형주를 보는 게 맞죠. 그와 함께 또 주목할 종목은 현대제철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제철. 전방산업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올해 실적 빵빵하게 나올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대한제강도 건설업황 살아나게 되면 철근에 대한 변화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기대감이 높은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 저평가죠. 네. 이런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포스코만 보게 되면 일단 오늘 장중에 시장이 좀 주춤하다 보니까 한번 시도하다가 좀 30만 원대 근처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모습들인데 하지만 올해 횡보하다가 지금 나오는 변화를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추가로 중기적인 저항대를 보게 되면 32만 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는 관점 쪽에서 여기를 목표가로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26만 원대는
내년에는 충분히 지지하는 모습들이 확인될지를 지켜보시면서 아마 지지할 것 같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하는 가격대는 26만 원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제가 이때 두산중공업을 하려고 했는데 네. 한국조선해양으로 종목을 좀 바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네. 수주 목표가 16조 원이다라고 목표치도 발표를 했고 네. 이건 또 전년 대비 올라간 거거든요. 네. 한국조선해양을 포함해서 조선 3사들의 올해 실적이 괜찮았다고 하는데 수주 실적이 네. 앞으로도 더 좋아질까요? 네, 일단 지금 가장 먼저 눈여겨볼 게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올라오고 네. 거기다가 이제 BDI BDI. 지수라고는 이제 벌크선 운임지수까지도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네. 당연히 그러면 페노션 같은 벌크선 화물선들도 눈여겨 보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지금 같은 때 배를 건조해서 배를 만들어서 이제 해운을 하게 되면 돈 벌겠네 이런 생각들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수주는 점점 더 어떤 발주가 늘어나고 수주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올해도 수주는 잘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신조선가지수라고 그러죠. 네. 이쪽이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쪽이 같이 움직여서 수주까지 늘어나야 P하고 Q가 같이 좋아지는 구간이 나오죠. 근데 지금은 약간 이게 좀 생각보다 좀 덜 오른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철강과 같이 연결시켜 보게 되면 철강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면은 후판 관련돼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같은 가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오른 만큼 비용은 더 늘어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쪽이 지금 흐름인데 마찬가지로 배를 올려받아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이 신조선가 지수가 같이 움직이는 것도 하나 포인트다라는 쪽에서 다 좋은데 이런 쪽도 한번 체크하자. 좀 미세하죠. 네, 민감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네. 저도 리포트를 보니까 이 신조선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네. 특히나 한국 조선사들이 그것을 리드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중에서 한국 조선해양은 PBR적인 면에서 저평가주로도 꼽히면서 증권사의 호평이 있던데 네. 제가 두산중공업에서 한국 조선해양으로 바꿨다고 했을 때 잘 바꿨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민감한 내용들을 좀 더 설명시켜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예, 두중은 뭐 특별히 더 얘기를 할 상황은 없는 것 같고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일단 뭐 저평가는 솔직히 PBR 얘기를 하셨는데 철강사가 더 저PBR입니다. 그러니까 PBR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은 저평가인 건 다 아는데 그만큼 저평가를 해소시킬 만한 모멘텀이 뭐냐라고 봤었을 때 수주나 이제 실적 회복들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보강이 돼야 이를 회복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일단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트레이딩 관점이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단계 레벨업 되면은 약 한 12만 5천 원대 중기 저항대에서는 일단 한번 직전 고점대 부분에 육박하는 가격대죠. 한번 파셨다가 다시 추가적으로 한 11만 원대 일단 11만 원대 밑에서 한번 사보시는 전략들이 더 좋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어떤 조선주는 일단 그냥 사고 팔고 하는 전략들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조선해양의 상승이 조선업 전체 업황의 신호탄일까요? 라고도 글 올려주셨는데 네. 지금 뭐 한국 조선해양뿐만 아니라 다른 조선주들도 꿈틀꿈틀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같이 간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 중에서 삼성중공업만 빼고 물론 주가는 삼성중공업이 더 탄력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네. 기업 내용들은 조금 더 숙제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만약에 고르신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미포조선이 제일 탄력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선주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번째로 건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정말 뭐 경기 민감주 다 다룹니다. 대우건설이 그중에서 눈에 띄었는데 이라크 신항만 공사라는 이 계약 소식이 가장 뜨거웠거든요. 2조 9천억 공사 계약 체결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종합 선물 세트인데요. 네, 경기 민감주 선물 세트인데 네. 대우건설은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중요한 공시가 다 나왔습니다. 내수 쪽에서는 흑석동의 재개발 수주. 네네. 네, 축하드립니다, 주민 여러분. 네. 네. 이와 함께 또 이라크 신항만 공사 쪽에서 지금 10건을 수주하다 보니까 4조 1천억 가까이 됩니다. 이런 쪽으로 수주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가 움직여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 건설주를 바라볼 때 지금 내수가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변화가 나올 것이다. 근데 해외 쪽의 수주가 조금 약했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수주가 작년 11월 말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수주를 받아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건설사는 또 하나의 날개를 달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주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계속
지난번에 저희 코너에서도 이런 얘기 드렸었을 텐데 네. 한 종목은 사보자. 대형 건설사 5개 중에서 한 종목은 사보자. 이런 얘기 드렸는데 네. 사셨죠? 아니요. 네?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수지 주택 공급 확대 규제 때문에 건설주들이 상승하고 있고 사실 대우건설도 국내에서 이렇게 재건축을 따내는 게 많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흑석동에서 또 네. 한번 승전보를 거두면서 대우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1년 건설주 담아야 된다라고 하면 혹시 김민수 대표님의 탑픽은 뭐예요? 네, 또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5대 건설사 중에서 하나라도 담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쪽에서 GS건설이나 아니면 뭐 현대건설, 현대건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미세하게 보신다. 동부건설이죠. 동부건설. 네, 동부건설 지난번에 이야기하셨잖아요. 했죠. 네. 네. 그 배당은 공짜로 받으셨고 주가도 올라왔습니다. 이게 웬 떡입니까? 네, 이런 쪽에서 뭐 동원개발 같은 경우도 또 부산 경남의 강자죠. 이런 쪽과 함께 최근에 서희건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네. 서희건설도 주가는 저가라고 하더라도 투자한 유가증권에 투자한 금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시장이 움직이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도 많이 받는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이쪽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우건설이 좀 아쉬워요. 오늘 또 급하게 올라서 그런 건지. 네. 일단 20% 넘게 올랐다가 지금은 10% 상승만 유지하고 있거든요. 보유자분들은 굳이 팔지 말고 들고 갈까요? 아니면 또 신규 접근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지금 그 보유자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뭐 굳이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단계 지금 그동안 월봉이나 좀 장기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많이 낙폭이 좀 길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이제 실적들이 수주와 함께 반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여기서 어떤 단기적으로 요만큼 올랐으니까 팔아야지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냥 조금 더 길게 가시자라고 말씀드리게 되면 적어도 7,000원, 8,000원, 9,000원입니다. 이런 어떤 중기적인 흐름들 계속 회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없습니다. 그냥 보유하시죠. 네. 손절가 없습니다. 목표 주가는 9,000원 그리고 7,000원, 9,000원 이렇게 각각 제시해 드렸습니다. 대우건설까지 알아봤고요.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어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